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표현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었다. 백년동행이라는 문구는 단기 협력이나 상징성 있는 문서 교환을 넘어 세대와 세대를 잇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현지에서 브리핑을 진행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회담이 특정 정권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을 구조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즉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이 협력 체계는 지속된다는 의미였다.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은 보통 경제나 에너지 분야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바로 국방산업협력 수준이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상된 것이다. 그동안 양국은 무기 거래에서 구매와 판매라는 단순한 패턴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양국은 공동개발과 현지 생산, 그리고 제3국 공동수출이라는 완성형 구조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방산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전략적 협력 모델로 확장된다는 뜻이었다. 만약 이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한국 방위산업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한국산 K9 자주포와 다수의 무기체계를 운용하며 높은 신뢰를 구축해왔다. 그래서 이번 국방협력 격상은 자연스럽게 차세대 항공전력 분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핵심으로 떠오르는 무기가 바로 KF-21 보라매였다. KF-21은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차세대 전투기로 설계부터 제작까지 한국의 기술력을 집약한 상징적 플랫폼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미국산 F-35 도입 절차가 막히면서 미래 공군 전력의 대체 옵션을 찾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은 가격과 성능, 그리고 개발 속도라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로 부상했다. 미국산 무기는 도입 이후에도 업그레이드나 무장 통합 과정에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해 운용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반면 한국은 무장 통합을 자국 기술로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한국은 필리핀의 FA-50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한국산 무장을 직접 통합하며 신뢰성을 입증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단순 구매를 넘어 공동개발과 현지 생산 제3국 공동수출까지 검토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전투기를 단순히 수입해 운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만들고 함께 수출하는 파트너가 되는 구조를 원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아랍에미리트의 국방 자립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이 된다. 아랍에미리트는 국가 안보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협력을 매우 선호한다. 그래서 이번 100년 동행선언은 사실상 KF-21을 중심으로 한 항공전력 협력이 급속도로 구체화될 가능성을 넓혀놓았다. 이번 회담에서 주목받은 또 다른 분야는 인공지능 협력이었다. 양국은 단순히 기술을 교류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반도체 공급망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로봇 기술, 물류 자동화, 그리고 제도 정비까지 포함한 전체 생태계를 공동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아부다비에서 진행 중인 초대형 인공지능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두 나라의 협력은 방산과 에너지 산업을 넘어 미래 핵심 기술 분야까지 확장됐다. 이 모든 흐름이 합쳐지면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는 단순 파트너라는 표현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진화하고 있었다. 이처럼 국방산업 협력과 미래기술 협력이 동시에 강화되자 국제사회에서도 양국 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항공전력 분야의 중심에 있는 KF-21은 앞으로 중동 시장뿐 아니라 아프리카, 유럽, 북미 지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아랍에미리트가 공동 생산과 공동 수출 구상을 꺼내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KF-21이 가진 전략적 가치는 크게 상승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의 확장 가능성은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차세대 강자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가 KF-21에 강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전투기 한 대의 도입 문제가 아니다. 이 나라가 처한 전략적 상황과 미래 공군력 구상 전체가 KF-21이라는 선택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아랍에미리트는 그동안 미국산 F-35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여러 외교적 변수와 미국의 조건들이 겹치며 사실상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세계 최상위급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고 싶다는 아랍에미리트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진행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여기에 미국이 제기하는 각종 기술 보호 조항과 장비 통제 규정은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매우 까다로운 요소였다. 이러한 제약은 단순히 도입 지연 이상의 문제를 초래했다. 미래 공군 전력의 공백이 발생하고 기존 플랫폼을 대체할 마땅한 전투기 선택지가 사라지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랍에미리트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개발 일정이 안정적이며
향후 장기간 운용에도 신뢰할 수 있는 차세대 기체를 찾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 부상한 후보가 바로 KF-21이었다. KF-21은 스텔스 형상이 적용된 4.5세대급 전투기이면서도 업그레이드 로드맵이 명확해 블록 2, 블록 3을 통해 내부 무장창 초음속 순항 능력 스텔스 성능 향상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주목한 부분은 독자 운용 능력 확보였다. 미국산 무기는 도입 이후 무장통합과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미국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한국은 상황이 달랐다. 이미 필리핀 FA-50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한국 무장을 직접 통합해주면서 자율적인 운용 능력을 충분히 보여준 바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런 사례를 통해 한국이 기술 이전과 현지화 능력을 갖춘 파트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단순 판매가 아닌 공동개발 상대국 맞춤형 커스터마이징까지 가능한 구조는 중동 국가들이 특히 선호하는 방식이다. 아랍에미리트가 공동생산과 제3국 공동수출 구상까지 언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KF-21을 단순 수입품이 아니라 자국의 산업 기반과 연계할 수 있는 핵심 전력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도였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원전에너지, 인공지능, 방위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 전반에서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연속성은 KF-21을 중심으로 한 협력 구조가 빠르게 구체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아랍에미리트가 장기 협력을 선언한 것 또한 한국을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의미였다. 여기에 중동 국가들의 군사 환경 변화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중동 지역은 주변국 간 갈등이 잦아들면서 첨단 무기 현대화 경쟁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장기적으로 120대 수준의 전투기 도입 계획을 세우고 있고 카타르, 쿠웨이트 등도 추가 전력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이 지역 전체가 차세대 전투기 시장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KF-21은 성능과 가격, 그리고 확장성 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중동 국가들이 매우 높게 보는 요소는 업그레이드 유연성과 무장 통합 자유도, 그리고 외교적 부담이 적은 파트너와의 협력이다. KF-21은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미국의 ITAR 규제 영향은 엔진이나 항전 장비 일부에 한정되며 한국이 자체 개발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이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장 통합이나 성능 개량이 제한되는 구조에 묶여있지 않다는 점에서 중동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이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방산 협력 확대를 직접 요청한 것은 사실상 KF-21이 이 지역 전투기 시장의 중심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다. 아랍에미리트 내부의 전략적 판단도 KF-21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첨단 전투기 확보는 단순한 군비 확장이 아니라 외교 안보적 영향력까지 연계되는 문제다. 미국과의 관계는 유지하되 자국 방위력을 스스로 강화하려는 아랍에미리트의 기조는 KF-21처럼 성능 유연성이 높고 파트너십 기반이 탄탄한 기체와 잘 맞아떨어진다. 특히 공동생산과 기술 이전에 적극적인 한국은 아랍에미리트가 원하는 협력 구조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KF-21을 단순 구매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항공전력 플랫폼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번 합의는 아랍에미리트가 미래 공군력 구축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무장 통합 자유도, 개발 로드맵 확장성, 독자 운용 능력까지 갖춘 KF-21은 아랍에미리트가 요구하는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었고 이 점이 단순한 관심을 넘어 실질적 협상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KF-21이 중동 시장에서 차세대 전투기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 것은 이제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되고 있다. 인도와 한국의 방위산업 협력은 최근 들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인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무기 수입국 중 하나로 꼽히며 군 현대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특히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통해 핵심 무기 체계의 자국화 비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해외 기업들과의 협력 방식도 단순 구매에서 벗어나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은 인도가 가장 주목하는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기술적 신뢰성과 안정적 공급망, 그리고 조립 수준을 넘어선 온전한 무기체계 구축 능력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인도 공군 참모총장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사실은 이런 흐름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방문 일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언론이 한국보다 먼저 인도의 KF-21 도입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분위기는 금세 달아올랐다. 중국의 분석은 단순 관측이 아니라 인도가 실제로 KF-21을
매우 긍정적인 시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정황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인도가 이미 한국산 K9 자주포를 추가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한 직후였다. 이 결정은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인도의 신뢰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K9 수출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다. 한국은 인도 현지에서의 정비체계 구축, 예비 부품, 공급망 확보 운용 교육 등 전체 생태계를 통째로 만들어주어 인도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런 경험은 인도 내부에서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로 인식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 인도는 방대한 국토와 긴 국경선을 가진 만큼 무기체계의 가동률과 공급 안정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본다. 한국이 K9을 통해 이를 증명하자 KF-21 도입 논의에도 자연스럽게 신뢰가 이어지고 있다. 인도 공군은 현재 라팔 전투기 30대 수준으로 전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전력이다. 중국은 최근에도 다수의 전투기를 국경 인근 공군기지에 배치해 압박을 지속하고 있고 인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전투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산 F-35는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정치적 조건이 많이 붙어 실질적으로 선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인도 내부에 널리 퍼져 있다. 결국 성능 대비 비용이 뛰어나고 기술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장기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전투기가 인도의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모델이 바로 KF-21이다. KF-21은 가격과 유지비 부담이 라팔이나 F-35보다 훨씬 낮고 업그레이드 로드맵이 명확해 장기 운용에 적합하다. 성능 면에서도 인도가 요구하는 요격 공대지 타격 장거리 작전 등 다양한 임무에 대응할 수 있으며 기체 구조 자체가 향후 스텔스 성능 향상과 내부 무장창 적용 같은 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인도는 전력 증강 계획에서 최소 200기 이상의 신규 전투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KF-21은 이 대규모 도입 조건에도 현실적으로 부합하는 몇 안 되는 후보였다. 한편 인도 내부에서는 KF-21의 기술 수준과 개발 속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도 전문가들은 KF-21이 실제 시험 비행 과정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공대공 공대지 무장 실사격 시험까지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특히 기체의 디지털 항전 장비와 무장 통합 능력이 뛰어나 현대전 환경에 적합한 플랫폼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기술적 매력은 인도의 장기 전략 목표와 명확하게 맞아떨어진다. 인도는 단순한 전투기 구매가 아니라 자국 내에서의 생산과 기술 협력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KF-21이 인도의 전략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또 한 가지 요소는 기술 이전 가능성이다. 한국은 무기 판매 과정에서 운용교육정비체계 구축무장 통합 같은 실질적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인도는 이 같은 협력 모델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KF-21에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특히 대규모 조립 생산을 통해 자국 방위 산업의 성장까지 동시에 달성하려는 인도에게 KF-21은 최적의 파트너로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과 인도의 협력은 단순 구매 거래를 넘어 장기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인도는 방대한 국방 수요를 기반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고 한국은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F-21을 중심으로 한 협력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한국은 인도 시장에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산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인도는 미래 공군력 현대화의 핵심 이러한 상호 이익 구조가 두 나라의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 기반이 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KF-21 개발과 인도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국가들의 도입 가능성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의 시각에서 KF-21은 단순한 신규 전투기가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군사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잠재적 변수이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언론과 군사 분석가들은 KF-21에 대한 평가를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내놓고 있다. 한쪽은 KF-21을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하면서 중국 전투기의 우월성을 강조하려 하고 다른 쪽은 KF-21의 기술적 잠재력과 확장성을 위험 요소로 인식하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 두 흐름은 중국 내부의 복잡한 군사 전략 계산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중국 전문가들은 KF-21이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며 기체 형상과 무장 탑재량 작전 반경에서 J-20보다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산 기술이 투입된 만큼 한국이 완전한 독자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외부 시각을 견제하려는 의도와 동시에 중국의 우세를 과시하기 위한 전형적인 프레임이다. 특히 중국은 J-20 실전 배치를 통해
아시아 공중전력 우위를 확보했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KF-21의 등장 자체를 체계적으로 축소하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부의 다른 분석가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KF-21이 현재 4.5세대로 분류되지만 구조적 확장성과 업그레이드 로드맵을 고려하면 스텔스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실제로 한국이 추진 중인 블록 2, 블록 3는 내부 무장창 탑재 스텔스 성능 향상 초음속, 순항 능력 확보 같은 전력 강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보유한 일부 5세대 전투기보다 실전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이 항공전자 장비 센서 융합 기술, 디지털 전장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해왔다는 점은 중국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중국이 KF-21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진짜 이유는 성능 비교 자체에 있지 않다. 문제는 영향력이다. KF-21이 인도 동남아 중동까지 확산된다면 중국이 이 지역에서 구축해온 군사적 영향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라팔과 자국산 전투기 간 교전 사례에서도 드러난 신뢰성 논란으로 인해 무기 수출 이미지가 흔들렸고 이 틈에 한국산 무기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산 FA-50K9, K-39 등 여러 무기들이 이미 신뢰를 확보하고 있고 KF-21까지 시장에 들어온다면 중국의 전략적 입지는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 분쟁으로 인해 날카로운 군사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인도가 KF-21을 대규모로 도입해 국경 지역에 배치한다면 위협 수준은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실제 전력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게 된다. 중국 전문가들이 인도가 KF-21 도입을 검토한다는 분석을 연달아 내놓으며 경계심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인도의 공군력이 향상되면 중국의 압박 전략은 효과가 떨어지고 인도의 대응 능력이 강화되면서 전략적 균형이 크게 변할 수 있다. 중국이 KF-21 관련 보도에서 반복하는 또 하나의 프레임은 기술 종속성 논란이다. 중국 언론은 KF-21이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독자적 무기체계가 아니라는 시각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주장이다. 한국은 1950년대부터 전투기 도입과 정비를 거치며 방대한 기술 자산을 축적했고 핵심 항전 장비와 센서 레이더 무장, 플랫폼 개발에 성공하며 독자 기술 비율을 꾸준히 끌어올렸다. 이런 상황을 중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KF-21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과장하는 상반된 논조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은 KF-21의 무장 통합 능력과 실전 검증 속도이다. KF-21은 이미 공대공 공대지 무기를 실제로 발사하며 분리 안정성 유도 성능을 검증했다. 이는 단순한 프로토타입 수준이 아니라 실전 배치를 염두에 둔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무장 플랫폼의 현실성이 향후 KF-21이 인도, 동남아, 중동 등에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KF-21의 진입 가능성은 중국에게 아주 민감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중국의 복잡한 반응은 KF-21이 가진 기술적 잠재력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 환경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단순히 한국과의 전투기 개발이 아니라 아시아 군사 균형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깔려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경계심은 앞으로 KF-21의 국제적 확산 속도에 따라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 방위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